식물의 호흡입니다. 206조. 1권의 이제 마지막 단원이네. 오늘, 웬만하면 오늘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근데 뭐, 테스트도 보고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끝내야겠다. 다음 주에 끝내고요. 하여튼 여기 하겠습니다. 식물의 호흡. 호흡은 그냥 우리가 그냥 호흡이라고 하면 이제 숨을 들여 마셨다 내뱉었다 이거를 말하는데 원래 호흡은 있잖아요. 생물이 동물도 마찬가지고 포도당과 같은 양분을 분해하여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 숨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 여기서는 포도당 이런 영양분을 산소랑 분해를 해. 그러면서 여기에 저장된 에너지가 있습니다.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옵니다. 이게 광합성의 반대 과정이야. 정확하게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 가지고 에너지가 들어와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건데, 그럼 얘네들 왜 만들었냐면 사실 쓰려고, 호흡하려고, 호흡해서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해가시죠? 근데 이거를 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나. 호흡이 일어나는 소기관입니다, 이게. 근데 식물도 있어요, 식물도. 미토콘드리아는 동물이건 식물이건 다 있어요. 근데 식물은 엽록체가 있는 거지. 동물은 엽록체가 없고.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포도당이랑 산소야, 산소. 근데 지금 우리는 식물의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물은 포도당을 광합성해서 스스로 만드는 거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씁니다. 그리고 남는 거는 저장해 놓고, 포도당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는 기공을 통해 줄기 뿌리에도 흡수가 됩니다. 여기에도 흡수가 돼요. 기공, 잎의 기공이나 줄기 뿌리 등을 통해서도 흡수가 됩니다. 자, 호흡으로 만들어지는 물질,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식물은 그거를 또 광합성에 또 써요. 또 써. 근데 남는 거는 밖으로 방출하기는 하지. 그리고 물은 식물체 내에서 쓰이고 여분은 배출된다. 그래서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미토콘드리아다. 미토콘드리아는 근데 엽록체는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엽록체는 뭐 공변세포나 아니면은 울타리 조직 아니면 해면 조직 여기에만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살아있는 모든 세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면 전부 다 살아가야 되니까 그 세포들이. 그 호흡은 잎뿐만 아니라 뿌리, 줄기 등 식물체를 구성하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에서 일어나야 돼. 항상 살아가야 되니까. 엽록체에서의 광합성은 빛이 있을 때만이죠. 근데 호흡은 모든 세포에서 항상 일어난다. 살아있는 세포는. 그리고 여기 줄기를 통해서도 산소가 드나듭니다. 이 줄기나 뿌리에서도 산소가 드나들어요. 기체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식물의 호흡을 확인하는 실험이야. 이거는 페트병에 시금치를 넣었어요. 그리고 B에는 시금치가 없죠. 그 다음에 이걸 실험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는 암실에 놔둬야 돼. 암실에 하루 동안 놔둬야 돼.
그러면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호흡만 하는 거예요. 호흡만. 예. 암실에 놔둬야지 호흡만 하겠죠. 자, 그러면은 요 나중에 보면은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막 있어요. 호흡하면 이산화탄소가 생기니까 그거를 석회수에다 넣으면 얘가 뿌옇게 흐려진 거예요.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면 이산화탄소가 있구나 이런 거 알 수가 있는 거고, 변화가 없는 거죠 얘는. 뭐 요거는 그냥 이거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식물은 암실에 두면 광합성을 하지 않고 호흡만 하는데 뭘 만드냐, 호흡에서 뭘 만드냐,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아시겠죠? 자,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 서로 반대 작용입니다.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고, 호흡을 통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분해할 때 결국에 목적은 이거야. 이 생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빛 에너지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생활 에너지로 이렇게 저장해 놨다 쓰는 겁니다. 예. 비교하면 광합성과 호흡. 광합성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만 일어나는 거고요. 예. 호흡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가 그 호흡을 해야 되는 거고, 일어나는 시간, 광합성은 낮에 빛이 있을 때, 호흡은 낮과 밤 항상 필요한 물질,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하고, 호흡은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한데, 생성되는 물질은 이게 반대죠. 서로 포도당, 산소, 이산화탄소, 물. 기체 출입,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 방출합니다. 광합성이 일어나면. 호흡에서는 산소가 흡수가 되고요. 예, 이산화탄소가 방출됩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 예,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로 저장되는 거고, 호흡할 때는 화학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생활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체, 식물체에서의 기체 출입, 이거 좀 천천히 해야겠다. 이거 빨리 하고 있어. 일단 1, 2번만 좀 풀어볼게요. 213쪽에 1, 2번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3번까지도 할 수 있거든. 3번까지 좀 해볼게요. 한두가 더 남아있구나. 자, 호흡에 대한 설명.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건 광합성이고요. 주로 밤에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야. 항상 일어나는 거, 항상. 식물체 전체에서 일어난다. 뭐 맞다라고 일단 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산소가 방출된다는 광합성 이야기고요. 이게 이제 뭐 물이나 이산화탄소를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무기물. 유기물은 포도당 같은 영양분을 말하는 거야. 요런 거는 이제 광합성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한다 이러면은 맞는데, 호흡에 대한 설명이니까. 근데 지금 요 설명, 5번 설명은 광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렇게 두고 암실에 두면은 얘가 만약에 햇빛 비추는 데다 두잖아. 그럼 이게 광합성을 해요. 그럼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암실에 둬야지만 얘가 호흡을 합니다. 호흡만 합니다. 그럼 이제 이산화탄소가 이제 생겨 있는 거죠. 암실에 둔 시금치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 석회수가 산소랑 결합하면 뿌옇게 흐려지는 거 아니고, 이산화탄소. 암실 대신 빛이 비추는 곳에 두어도 결과가 같다 아니고, 암실에 두었던 페트병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A보다 B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높은 거죠. 아니고요. 페트병 A는 식물의 호흡으로 발생한 기체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장치이다. 맞습니다. 5번 답이고요. 3번에 광합성과 호흡을 비교하는 것인데 옳은 거. 광합성은 산소가 있어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됩니다. 호흡은 산소가 있어야 되고, 광합성 과정에서 에너지가 흡수되고, 이거 맞는 이야기죠. 빛에너지가 이제 흡수되는 거 맞고요. 호흡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맞습니다. 그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쓰는 거죠. 광합성은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고, 근데 요거는 좀 틀려요. 호흡은, 그럼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식물이 세포 호흡한다라고 해서 막 빛이 막 방출되고 이런 건 아니야. 그쵸? 예, 물론 그 반딧불이 이런 애들은 빛에너지를 할 수도 있어요. 반딧불이 같은 애들은. 근데 지금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예, 그냥 화학에너지에서 화학에너지. 생활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활에너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자, 다시 앞에 가서 자, 여기 할게요. 요거 아까 여기 207쪽에 중간에 기체 출입. 호흡은 항상 일어나요. 근데 광합성은 빛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낮에는 호흡도 일어나고 광합성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빛의 세기가 충분히 강하여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아지면,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산소가 방출됩니다. 보시면 호흡은 항상 일어나요. 산소를 가지고 이산화탄소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근데 빛이 강할 때는 광합성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요거만 가지고는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흡수를 하고 이산화탄소 흡수하고요. 나오는 산소를 호흡하는데 쓰는데, 쓰고도 남는 거야. 남는 게 이렇게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낮에 광합성을 많이 해줘야지 사람이나 동물들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요 나오는 요런 애들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약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벽은 아직 해가 뜨기 전이구나. 뭐 아침이나 저녁에, 뭐 초저녁에 이때 빛이 약하잖아요. 그때는 마치 외관상 기체 출입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호흡으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광합성하는 데 쓰고, 광합성에서 만든 산소를 호흡하는 데 쓰기 때문에 기체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밤이 되면 호흡만 일어나죠. 빛이 약하니까 산소가 들어와서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호흡만 일어난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낮에 광합성량이 많아야지 이게 생태계가 유지가 됩니다. 예. 식물 덕분에 사는 거지. 식물 덕분에 우리는. 자, 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해요. 호흡 과정에서는 포도당은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가 되고요. 식물의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아, 그거 말하는 게 아니네. 미안.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낮에 일어나고 때를 말하는 거네요.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 식물은 낮에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으면 그러면 이산화탄소 흡수하고요. 산소를 방출합니다. 자, 광합성 산물의 이동과 사용. 이 산물은 뭐냐, 뭐 생산물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산물. 광합성 산물이 처음에는 포도당이죠. 낮 동안에 처음에 포도당인데 곧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바꾸어 입속의 엽록체에 저장을 해요. 낮 동안에는. 근데 그 포도당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세포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밤이 되면 녹말을 다시 물에 녹는 당, 주로 설탕으로 바꾸어 체관을 통해 식물체 각 부분을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관이 안쪽에 있고요, 체관이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런 거를 환상박피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고리 모양으로 껍질을 이제 박피한다, 이렇게 잘라낸다 그런 건데, 잘 봐. 환상박피를 하면은 잘 봐요. 체관 쪽을 제거를 하는 거야. 체관 여기를 바깥쪽에 있어가지고 물관은 안쪽에 있고요. 여기 있는 체관이 있을 거야. 체관을 제거를 하는 거야. 이게. 체관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물은 물관 타고 올라가 이렇게. 여기 이제 이파리가 이렇게 있겠죠. 이파리들이 광합성을 해요. 그 다음에 영양분을 밤이 돼서 이렇게 날라줘야 되는데 여기 내려가다 보니까 체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 영양분이 쌓이는 거예요. 이렇게 영양분이 쌓이는 거예요. 뭐 암이 아니라 영양분이 쌓이는 겁니다. 이해가요? 체관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환상박피 둥글게 벗겨내면은 체관이 제거가 돼요. 잎에서 만든 양분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못해. 그 결과 양분이 쌓여요. 그래서 두껍게 부풀어 오르고,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관다발 바깥쪽에 있는 체관을 통해 이동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이야. 근데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일부러 저런 일을 하는데, 과수원이나 이런 데서 있잖아요. 과수원에서 일부러 이렇게 하면 여기는 사과가 크게 맺히고 여기 줄기가 있잖아. 그럼 여기 사과가 조그맣게 맺혀요. 왜냐면 요쪽에 이 사과를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지 상품성이 있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자, 양분의 사용. 식물체의 각 부분으로 이동한 양분은 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에 쓰이는데, 일단 이제 그리고 남는 애들은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하는 형태가 녹말로 저장하는 애들이 있어요. 녹말.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로 저장하는 애들이 있고, 지방으로 저장하는 애들이 있고,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외울 수밖에 없는데, 녹말로 저장하는 거는 고구마, 뭐 감자, 뭐 여러 가지 곡식들이 있어요. 곡식들, 쌀, 보리, 뭐 이런 애들, 밀가루, 뭐 이런 애들. 요런 거는 녹말로 저장되어 있고, 콩에 단백질 많은 거 알죠? 콩 단백질로 저장하고요. 땅콩에 지방이 많습니다. 되게 맨들맨들하거든, 땅콩이. 뭐 먹으면 고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파는 포도당이 많아. 사실 양파를 된장찌개 많이 넣잖아요. 그럼 되게 달아요. 된장찌개가 포도당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짜장면 같은 거 만들 때도 양파 많이 쓰면은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 자,
고구마는 뿌리에 저장하는 거고요. 감자는 줄기입니다. 둘 다 땅속에 있어도 감자가 땅속 줄기야, 땅속 줄기. 그래서 감자 줄기고 양파 줄기. 예, 땅콩은 열매, 콩은 열매다. 그래서 어떠한 데 쓰이느냐, 에너지를 식물이 생장하는 데도 쓰이고 꽃이 개화하는 데도 쓰이고 열매를 저장하기도 하고 뿌리에 저장하기도 하고. 자, 학습 내용 체크.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낮 동안의 엽록체에 녹말 형태로 저장됩니다. 녹말 형태로. 밤이 되면 물에 녹는 설탕으로 분해되어 운반되고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체관을 통해 각 기관으로 이동하고,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식물체 각 기관에서 여러가지 생명활동에 쓰이고, 남는 것은 녹말로 저장하는 애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요. 포도도 포도당으로 저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도 있고요. 단백질도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열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장소를 말하는 거겠네. 뿌리에 뿌리. 고구마는 뿌리입니다. 양파, 감자는 줄기. 사과, 포도는 이제 열매에 양분을 저장한다. 됐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래는 BTB 용액이 원래 중성일 때는 사실 초록색입니다, 원래. 근데 이분이 부글부글 이산화탄소를 넣는 거죠. 그럼 노란색 바뀌어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노란색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야, 이건. 그 다음에 하나는 뭐 이렇게 2개 넣고, 요건 가만히 냅뒀고, 요거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이 둘은 변화가 없지만 얘는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왜냐면 광합성을 하니까. 근데 얘는 원래 처음에 초록색 넣었는데 나중에 이거 노란색 바뀌어요. 노란색. 왜냐면 이 물풀이 호흡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A, B는 변화가 없는데 C는 초록색이었던 애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고, 얘가 노란색으로 바뀐 거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호흡을 해서. 호흡. 이건 광합성을 해서 그렇고, 광합성을 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든 거고. 자, 여기 탐구하기 문제 여기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이것도 봅시다. 자, 과정 1에서 내쉬는 숨에는 사람의 호흡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럼 이제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과정 2에서 시험관 뒤에 알루미늄 박으로 감싸는 것은 빛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맞죠? 자, C에서 검정말은 광합성을 하고 호흡을 하지 않는다. 뭐 광합성은 하는데 호흡을 안 하는 건 아니다. 호흡을 하는 거고요. 자, D는 검정말은 광합성 하지 않고 빛이 없으니까 호흡을 한다. 맞죠? 호흡은 빛이 없어도 하는 겁니다. 자, 잘 봐요. 이게 싹튼 콩을 아셔야 되는데, 싹튼 콩은 요거 광합성 하는 애가 아니야. 싹이 텄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싹만 튼 거예요. 이파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호흡만 해. 호흡만 합니다. 노란색. 노란색이 되는 겁니다. 노란색. 근데 요거는 광합성을, 이게 빛이 도는 곳에 놔뒀죠? 빛이 없으면은 사실 얘도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얘는 광합성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파란색으로 바뀔 거고, 물고기는 호흡만 하니까 노란색이고, 알루미늄 박을 씌운 것도 호흡만 하기 때문에 노란색이 됩니다. 알겠죠?
자, 광합성과 호흡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 원래 생물들의 목적은 이 세포 호흡을 해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빛 에너지를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빛 에너지를 이제 포도당에 저장하고 그거를 쓰는 겁니다. 그거. 근데 그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다시 또 광합성하는데 또 쓸 수 있어요. 또 되게 좋은 시스템이죠, 사실. 식물은 이제 빛하고 이제 이산화탄소 물이 있잖아? 그럼 계속 이게 계속 살아갈 수 있어요, 식물은. 식물은 엄청 좋죠. 예. 뭐, 오래 사는 식물, 뭐, 10,000년도 살고 막 이래요. 예. 10,000살 먹은 뭐, 거의 10,000살? 나무가 있던데. 예. 식물은 엄청 좋습니다, 그냥. 계속 살면 돼. 나무는 그렇지. 풀은 좀 계속 근데 죽었다 태어났다 해야 되지만 큰 나무는 좋죠. 네. 자, 4번부터 9번까지 4번부터 9번까지 해봐주세요. BTB 용액에 물풀을 넣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리 불어넣고 이런 건 아닌가 봐요. 그냥 넣네요. 예. 아무튼 중성에서는 초록색, 산성에서는 노란색인데 산성이 이산화탄소 많으면 산성이야. 그 노란색이 되고요. 염기성에서 파란색을 나타내는데 이거를 어떻게 놔뒀을까요? 예. 창가에 두었네. 햇빛이 잘 드는 창가. 광합성을 하니까 얘는 파란색이 될 거고 이산탄소가 적어지면서 요건 호흡만 하기 때문에 노란색이 될 겁니다. 근데 A는 호흡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호흡이 일어나는데 광합성 양이 많은 거예요. 틀렸고 B는 광합성하지 않고 호흡은 일어난다. 맞죠? 광합성 못하죠. 일정 시간 지난 후 용액의 색깔은 A에서는 파란색이 되고 B에서는 노란색이 됩니다. 니은만 맞네요. 2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포도당과 산소 만드는 과정은 광합성이고 포도당과 산소 분해해서 물과 이산화탄소 만드는 거는 호흡입니다. 호흡. 그리고 가가 일어날 때 나는 일어나지 않는다 아닙니다. 나는 항상 일어나는 거고 광합성이 엽록체 호흡은 미토콘드리아니까 바뀌었어요. 1번. 자, 낮에 기억 과정이 광합성이죠. 기억 과정. 그러니까 뭔가 들어오는 게 많은데 들어오는 거 많은 애가 이산화탄소고요. 나가는 게 요거 산소고요. 광합성이고 호흡 결과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또 써요. 그거를 또. 근데 밤이 되면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A가 이산화탄소가 맞고요. B와 D는 같은 기체다. B와 D는 같은 기체 맞네. 기억은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 일어난다. 맞네. 니은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 맞네. 빛의 세기가 약해지면 기억이 활발해지고 아니죠.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 근데 또 니은이 또 억제됐냐? 니은이 억제된 것도 아니야. 니은은 그냥 계속 일어나는 거야. 호흡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5번 답이고 낮 동안에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포도당은 곧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바뀌어 엽록체에 저장되었다가 밤이 되면 녹말은 물에 녹을 수 있는 설탕으로 바꾸어 체관을 통해 각 부분을 이동합니다. 포도당, 녹말, 설탕 4번.
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이용 방식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에너지원으로도 쓰이고 저장할 때도 쓰이고 구성 물질도 되지. 자기 몸체도 됩니다. 몸체도. 5번 답이고요. 광합성 산물의 이용과 전환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콩은 단백질 만드는 거는 맞는데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은 체관을 통해 이동하는 거 맞고, 벼와 보리는 열매의 지방이 아니라 녹말입니다. 녹말. 곡식류들 있죠? 이런 것들은 녹말로 저장합니다. 녹말. 그 다음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녹말 상태에서 식물의 각 부분으로 이동한다. 옳은 거 찾는 거였구나. 이것도 틀렸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얘가 좀 의심스러웠는데 얘 좀 일단 놔두고요. 물론 단백질로 전환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포도당을 만들어요. 포도당을 만들었다가 단백질을 만듭니다. 이거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 체관을 통해 이동한다. 이게 맞고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모두 사용되는 거 아닙니다. 일부 사용되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저장하기도 하니까 전부 다 쓰는 건 아니에요. 이거 2번 하셔야겠네요. 2번. 광합성 해서 만든 것은 포도당이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포도당을 단백질로 전환해 놓기는 해요. 저장할 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한 주 더 남았거든요. 다다음 주는 근데 휴강이에요. 여기 월 4주 수업하는데 다다음 주는 휴강이고, 다음 주에 마무리 할게요. 이 책. 이게 맞았다. 요 책에 2권 해야 돼. 2권. 이거 끝나면 1권이에요.